GEO는 한 번 자리를 뺏기면 돈을 더 써도 따라잡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AEO 시스템과 솔루션을 자체 개발해 특허까지 출원하신 루치오 전문가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정말로 1, 2년 뒤에 GEO 챙기지 않아서 매출에 타격이 오는 시점이 올까요? 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의 복리가 쌓이면 분명 GEO를 잘 챙긴 경쟁업체에게 역전당하는 시점이 1년 안으로 찾아옵니다. 이제는 AI한테 물어보고 답을 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AI가 추천하는 리스트에 우리 브랜드가 안 들어가 있으면 원래 우리 브랜드를 찾았을 고객들도 다른 데로 가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EO나 GEO는 그냥 마케팅 기술 하나가 아니라 앞으로 AI 추천 안에 우리 브랜드가 들어가게 만드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를 하나 찾아봤는데 되게 충격적이더라고요. AI가 인용하는 콘텐츠의 88%는 구글 상위 10위 받기다 라는 데이터가 있었는데, 이 말인즉슨 결국 SEO 1등 콘텐츠라고 해도 AI 답변에서는 선택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인 건가요? 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전 SEO는 검색 결과 몇 위에 뜨느냐가 거의 전부였는데, 지금 AI는 그보다 훨씬 단순하게 봐요. 이 정보를 답변에 써도 믿을만한가, 이걸 더 중요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SEO에서 상위라고 해서 무조건 AI가 인용해주는 구조는 아닙니다. 저희 로치오 케이스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 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웹사이트 라벨링 작업입니다. 좀 생소하실 텐데요. AI 모델은 이미지, 영상, 음성 등의 자료를 직접 해석할 수가 없어서 AI 모델이 이해할 수 있게 사람이 텍스트로 라벨을 붙여 학습을 시킵니다. 웹사이트 전체를 읽지 않아도 어떤 정보가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웹사이트 라벨링입니다. 두 번째는 사이트 색인 관리입니다. AI 모델 입장에서 이 사이트가 이런 걸 하는 곳이구나 하고 인식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사이트 인용 관리인데요. 여기까지 오면 AI가 우리 사이트를 알긴 하는데 그걸 답변에 인용을 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라서 신뢰를 계속 쌓아주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돌아가게 되면 결국 AI가 이 브랜드는 계속 참고할 만하다라고 인식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재밌는 건 AI는 한 번 참고한 출처는 계속 신뢰하는 경향이 있어서 먼저 자리 잡은 브랜드가 유리해지는 구조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언젠간 해야지가 아니라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대체적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하게 되면 라벨링 구조와 색인은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자동으로 세팅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2025년까지는 99%가 세팅이 안 되어 있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한 90% 정도는 AI가 읽어갈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다. 라벨링과 색인이 안 되면 그 뒷단계의 인용은 그냥 전혀 안 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라벨링 작업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작업이고요. 라벨링 작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인용이 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인용 강도가 약하다 보니까 일회성, 단발성으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고, 저희 같은 경우 단계별로 인용 관리를 하다 보니까 6개월 이상 지난 고객사들을 확인해 보면 인용 강도가 엄청 세서 하나에만 인용되는 AI 모델에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했을 때 뜨는 방식과 챗 GPT와 제미나이와 같은 AI가 답변을 만드는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정보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네이버나 구글 검색은 기본적으로 링크를 쭉 나열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결국 사용자가 직접 하나하나 들어가서 비교하고 판단하는 구조였죠. 챗 GPT나 제미나이와 같은 AI는 좀 다릅니다. 여러 정보를 한 번에 읽고 AI가 스스로 결론을 만들어서 답을 주는 방식이에요. 사용자의 의도랑 맥락까지 고려해서 답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키워드만 계속 반복하는 글들은 오히려 AI 입장에서는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지금은 AI가 이해하고 그대로 가져다 써도 되는 정보 구조가 더 중요해진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AI가 정보를 가지고 온다고 했을 때 블로그나 카페에 있는 정보랑 자사 사이트에 있는 정보 둘 중에 어느 걸 더 신뢰할까요? 저희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AI 모델들이 가장 신뢰하는 건 기본적으로 자사 사이트에 있는 정보입니다. 그 다음이 보도자료, 웹 사전과 블로그 같은 외부 채널들이고요. 왜냐하면 AI 입장에서는 블로그 같은 정보는 언제든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 관련 블로그가 있다고 하면 어느 날은 병원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여행 컨텐츠가 들어가거나 법률 이야기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AI 입장에서는 이 정보는 계속 일관성이 유지되는 건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병원 홈페이지는 갑자기 여행 컨텐츠를 올리거나 하진 않죠. 그래서 이런 일관성 때문에 사이트 자체의 정보를 더 신뢰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AI가 모든 사이트를 다 잘 읽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블로그나 보도자료와 같은 외부 채널들도 같이 참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리하면 자사 홈페이지는 공식적인 기준 데이터 역할을 하고 외부 채널은 실제 시장 반응을 확인하는 용도로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AEO, GEO 시대에서는 결국 AI가 읽을 수 있는 구조의 홈페이지를 갖추는 게 거의 필수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GEO 시대에는 홈페이지가 필수적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블로그만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께 어떤 팁을 드려야 할까요? 중요한 건 홈페이지가 있냐 없냐보다 AI가 읽기 쉬운 형태로 정보를 잘 정리해놨느냐, 이게 더 핵심입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지금도 여전히 영향력이 큰 편이긴 한데 챗GPT나 GEO 관점에서는 인용 비율이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네이버 블로그만 쓰기보다는 티스토리도 같이 운영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기에 구글 맵이나 빙 맵 같은 채널까지 같이 가져가면 GEO 관점에서는 훨씬 유리해집니다. 결국 핵심은 어디에 올리느냐보다 AI가 가져가서 답으로 쓰기 좋은 형태로 정리되어 있느냐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에서는 빙 브라우저와 빙 맵의 영향력이 사실 크진 않았어요. 그런데 챗 GPT 기준으로만 보면 빙 브라우저에 있는 정보와 빙 맵에 있는 정보를 많이 가져다 쓰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이제 이해가 조금 됐어요. 그 안에서 선택되는 콘텐츠는 뭐가 다른 걸까요? 실제로 글을 만들 때 GEO 문법은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전 SEO 시대에는 검색에 잘 걸리게 만드는 글쓰기가 핵심이었다면 지금 GEO 시대에는 AI가 답변에 그대로 가져다 쓰고 싶은 글쓰기가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AI가 잘 인용하는 컨텐츠 특징을 세 가지로 보면 이해가 쉬운데요. 첫 번째는 질문 답변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강남에서 데이트하기 좋은 한식당은?처럼 실제로 사람들이 물어볼 법한 질문에 답을 바로 하는 형태가 훨씬 유리합니다. 두 번째는 정보 밀도입니다. 최고의 서비스와 같은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2018년에 오픈, 누적 고객 1만 명처럼 숫자나 지역, 고유 명사가 들어간 정보가 훨씬 신뢰를 받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완결 입니다. AI는 긴 글 전체보다 한 문단만 가져와도 의미가 되는 구조를 좋아합니다. 답은 이겁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처럼 먼저 결론을 주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반대로 요즘 AI가 잘 안 가져가는 컨텐츠도 있는데요. 키워드만 계속 반복하는 글, 감성만 길게 늘어놓는 글, 또는 한 문단에 2000자 이상 몰아쓰는 글 같은 건 핵심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GEO 작업을 되게 오래 한 사장님이 있다고 할게요. 이분이 이 GEO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AEO, GEO 체크를 두 단계로 나눠서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내 사이트가 AI가 읽을 수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스키마 관련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 URL을 넣어보면 AI가 정보를 얼마나 잘 읽을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할 수 있고요. 또 AEO 뱅크 같은 곳에 URL을 넣어보시면 우리 사이트가 AEO나 GEO 세팅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인용 가능한 상태인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실제로 AI가 내 브랜드를 언급하고 있느냐를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브라우저에서 챗 GPT를 켠 다음에 로그아웃 상태로 바꾸고 길게 묻지 말고 간단한 키워드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때 답변 안에 우리 브랜드가 포함되어 있는지 보면 가장 정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반드시 로그아웃 상태로 확인을 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로그인 상태에서는 기존 대화나 메모리 영향 때문에 결과가 왜곡될 수 있어서 실제 인용 여부를 정확히 보기 어렵습니다. GEO 작업하신 후에 며칠 만에 바로 인용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게 쉽게 인용이 된다면 정보의 가치는 매우 낮은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가 신뢰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실제 고객사 기준을 보면 빠르면 2개월, 보통은 6개월 정도 지나면서 인용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개월 기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시는 고객들이 많으신데 역으로 보면 경쟁사가 인용된 날을 쫓아오는데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어떠신가요? 경쟁사가 쫓아오는 동안 먼저 자리 잡은 브랜드가 계속 인용과 신뢰를 쌓아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GEO 작업 중에서 혼자 해도 되는 경우랑 아니면 전문가의 손길이 꼭 필요한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콘텐츠 자체는 사장님이 직접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어떤 문의가 들어오는지는 사장님이 제일 잘 아시거든요. 예를 들어 처음 오면 어떤
어떤 시술부터 하나요? 주차는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은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답변 형태로 정리하는 건 충분히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문가가 필요한 영역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웹사이트 라벨링과 같은 기술적인 작업인데요. 스키마 구조 세팅이나 LLMs 파일과 같은 AI 대응 설정, 사이트 구조 설계, 그리고 AI 인용 분석이나 관리 같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키마 같은 건 결국 사장님이 주는 정보가 없으면 전문가가 대신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사장님은 콘텐츠랑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가는 기술적인 세팅이랑 구조 최적화를 맡는 협업 구조입니다. 홈페이지 제작을 처음 맡길 때 이거 우리 홈페이지 GEO에 잘 걸리게 해주세요 라고 한 문장만 요청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SEO는 세팅이 가능한데 홈페이지 제작과 GEO 세팅을 동시에 하는 곳은 국내에 많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일단 사이트 제작이라고 하면 메타 태그라고 해서 검색 사이트가 얘가 뭐 하는 거다 라고 단편적으로 타이틀만 읽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타이틀만 있다고 해서 답변에 쓰이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한 정보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SEO 세팅과 GEO 세팅은 전혀 다른 분야이고 별개다.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기준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사장님들이 전문가를 볼 때 제일 먼저 보셔야 하는 건 그 업체가 실제 인용 레퍼런스를 갖고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특히 챗GPT 제3자 계정이거나 비로그인 상태에서 직접 확인 가능한 인용인지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많이 보시는 게 성과 수치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수치로만 성과를 강조하는 곳일수록 한 번 더 검증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AI 모델들은 데이터를 공식적으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수치로 보여준다는 건 결국 추정의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수치보다는 자연스럽게 인용되는지를 기준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고객이 직접 질문을 던져서 인용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GEO를 정말 해봐야겠다라고 결심한 사장님들을 위해서 꼭 해야 할 3가지 알려주신다면요? 사장님들이 오늘부터 바로 하실 수 있는 것 3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답변형 컨텐츠를 만드는 겁니다. 광고처럼 길게 설명하기보다는 질문, 답변 형태로 쓰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AI는 설명보다 정리된 답을 더 선호합니다. 두 번째는 내 브랜드 정보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겁니다. 운영시간, 위치, 가격, 서비스 설명, 후기 같은 기본 정보가 계속 최신이어야 AI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세 번째는 전문가 상담이나 진단을 한번 받아보는 겁니다. 우리 업종에 맞는 방향이 뭔지, 어떤 구조로 가야 효과가 나는지를 먼저 잡아두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는데요. 전문가가 되려고 혼자 다 공부하려는 겁니다. 구조 설계나 자동화까지 다 하려다 보면 시작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국 AEO, GEO는 3개에서 5개 정도의 AI 답변 자리 안에 우리 브랜드 깃발을 먼저 꽂는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자리 잡은 키워드는 시간이 지나고 비용을 더 써도 따라잡기 어려운 구조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게 지금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GEO는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결과는 전략과 실행 구조를 얼마나 정교하게 가져가느냐에 달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GEO를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으신 사장님들을 위해 크몽 5% 할인 쿠폰과 전문가님이 직접 작성해주신 AI 자가진단 셀프 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영상 더보기란에서 꼭 받아가세요. 그럼 다음 편에서도 크몽의 1급 비밀다운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